안녕하세요. 오른국어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부원장 윤유입니다. 자, 지난 1월 21일에 화요일이죠. 그때 우리 김포 3번 지역의 고등학교가 다 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흥진고등학교를 배정한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왜냐하면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니까 고등학교 내신 또 고등학교의 국어 영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흥진고 1학년의 시험 경향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춘 선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옳은 국어에서도 흥진고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옳은 국어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부원장 윤문규입니다. 저는 현재 옳은 국어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까지 작년까지는 현재 옳은 국어학원의 원장님이시자 옳은 교육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가경 선생님의 연구실장으로 약 5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연세나노 국어 논술하고 병정부원과 영동공원에서 최연소 국어과 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화고, 병정고, 그리고 효원고의 내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은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에 들어가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조기뿐만 아니라 우등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바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시작하여 지금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수료 역시 조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을 오신 학부모님께서 늘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생 때는 국어를 참 잘했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에 온 다음부터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국어는 분명 한국어인데 어째서 우리 아이는 70점대만 나올까요? 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70점은요, 놀랍게도 꽤 잘하는 점수입니다. 중학생 때 점수가 높았다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다 1등급,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와서 1등급을 받게 안 해라는 겁니다. 중학생 때 점수가 높았다는 국어를 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학생 때와 다르게 고등학생 때는 내신 출제 내용이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국어와 중학교에서의 국어는 아예 다른 것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중학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성실하면은 정말 성실하면 100점, 조금 성실하면 90점, 조금 덜 했다 싶으면 80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교과서 위주로만 진도를 나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은 아예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련된 자습서 이 내용을 전부 외우고 또 평가 문제집의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나왔던 걸 열심히 암기하면 누구나 절대평가 기준으로 90점 이상, 즉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40%에서 50%의 학생들이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를 A를 받아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떠하냐? 교과서를 중학생 때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과서를 취급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부교재만 따로 전하는 다른 학교도 있으며 유인물의 비중이 훨씬 높은 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출제 스타일 역시 학교마다 달라서 평가 문제집만 본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별 출제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우지 않는 부분 역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부분에서 연계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외모 지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어 내신 유형 중에서 가장 고난도의 유형입니다. 왜냐?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학생들이 배우지 않아서 외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툭 튀어나오는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수능은 배우지 않은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을 비롯한 국어의 기본 기하식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외운 거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범위 외에서 주제가 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국어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비 고민,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 결방학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그러면 우선은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기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국어는 어떤 건가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라는 거는 중학교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은 1학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국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1년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문학, 독서, 문법, 매체, 화법, 작문 이 모든 것들을 1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영역들이 모두 다 시험으로 출제가 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주로 문학과 문법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문학과 문법을 제외한 독서, 매체, 화법, 작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험으로 출제될 시 너무나도 학생들이 잘 풀어내기 때문에 변별력이 낮아집니다. 교과서 범위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될 수 있고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한편 우리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1학년 때 배웠던 전반적인 과정을 다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학년 때는 주로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배웠던 각각 문학과 독서의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학년 때 우리가 가볍게 배웠던 문학은 물론 시험 범위였지만 2학년 때는 요거를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문학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까지, 즉 한국 문학사에 있는 모든 문학을 다 하나씩 종류별로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독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독서도 다른 말로 하면 비문학,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을 교과서 안에 있는 것들을 출제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가 되면 너무 쉬우니까 외부 지문을 끊어놓게 됩니다. 주로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배우게 된다. 심층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1학년 때 기본기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과 심층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겠죠. 자, 언매와 화작 한번 봅시다. 언매는 언어와 매체의 줄임말입니다. 화작은 화법과 작문의 줄임말이고요. 이 두 과목은 수능의 선택 과목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는 공통 유형입니다. 무조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일단은 문법 그리고 신영역인 매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열심히 문법을 기본기를 잘 닦아놨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학습만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화작은 만약에 공통과정으로 학교에서 다룬다면 2학기 때 들어가게 되고요. 화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따로 문법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설명에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은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1학년들을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의 교육과정은 국어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독서, 문학, 문법, 매체, 화법, 작문이 모두 들어가고요. 가장 분별력을 내기가 쉬운 문학과 문법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겨울방학에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이 드실 겁니다. 문학이 근데 현대도 있고 고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겨울방학 안에 하기엔 너무 촉박하지가 않나요? 이런 의견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문학은 현대문학이 1학기, 고전문학이 2학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고전문학 학습, 고전문법 학습은 여름방학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딱 시작하는 겨울학기에는 전반적인 문학의 개념을 주로 현대문학에 맞춰져 있는 그런 문학 개념, 문학 기본기 학습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문학과 문법 위주로 꼼꼼하게 기본기를 다져가며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요, 1학년 때와 다르게 학기마다 영역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배우는 양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 더욱더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1학년 때 기본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시험 범위량은 많아지고 과정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인데요. 이는 22년 개정, 즉 지금 이제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개정안입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까지는 1호 개정이라고 해서 이전의 교육과정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렇게 22년 개정이 될 거고요. 따라서 1등급의 비율이 1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1등급의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개정을 22년 개정에 적용된 학생들부터는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 학생들과 다르게 무려 6%포인트나 증가한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취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 1등급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10%까지 늘었으니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대어서 이 성취도를 등급 말고 또 학생들 자신의 성취도를 증명할 만한 활동들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모임에서도 역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시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걱정이 되시죠?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지금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1, 5 개정에서 2 개정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변화가 크지 않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뿐이지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학교 특유의 출제 기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개정 교과서 살펴보았는데 목차 역시 이전 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선생님과 학교의 경향이 크게 달라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각 학교별 경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또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 우리 예비고의 학생들, 그러니까 개정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학교별로 어떻게 경향이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당연히 1학년은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명심하시며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고의 학생들, 우리 흥진고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흥진고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정말 많은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 범위는 흥진고의 작년 1학년 1학기, 24년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입니다. 자, 보시면요, 사진에서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교과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대시 범위인 자화상, 꽃,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보고 펼 수 있다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9편례의 구도로 나눈 사나이는 현대 소설이고요. 문법, 현대문법 범위인 의문문동, 그리고 독서 범위인 고릴라를 못 보기 요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범위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는 영역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흥진고는 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학과 문법을 수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 영역까지 한 번에 넣어서 총 3가지의 영역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역은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물론 문법이야 선택 과목으로
흥진고에서는 1학년 때부터 이런 수능 공통범위를 주로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학년 1학기에는 이렇게 현대문학 위주로 또 현대문법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흥진고 1학년의 시험 범위는 시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흥진고라 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흥진고는 약간 내신 딸리고 쉬운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요. 요즘은 또 흥진고도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범위가 지금 이렇게 총 3가지, 중요한 3가지 범위가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연기에 걸쳐서 융합적인 학습, 종합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 범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시험 범위 안내를 보면요, 맨 마지막 줄에 수업 시간에 배부한 학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해서 교과서 이외의 범위를, 교과서 이외의 시험 범위를 유인물로 넣음으로써 변별력을 좀 더 확장하는 시도도 보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에 나오는 작품이든 문법 개념이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유인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시험에 낼 것이기 때문에 배부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교과서 범위와 함께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흥진고 1학년의 시험이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 지문, 연계 지문까지 출제가 됩니다. 외부 지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기를 물어보는, 기본기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범위 외의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것은 흥진고에서는 이미 수능형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를 보니까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교과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연계 외부 지문으로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현대시 작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흥진고에서도 1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수능의 기출을 외부 지문으로 적용해서 내는 것으로 보아 난이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싶어 한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외부 지문, 연계 지문의 출제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흥진고 학생고에 재학 학생들 역시 이제 예전처럼 쉽게 내신을 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겨울방학 동안 국어 기본기 학습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흥진고 내신에 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자, 선행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간단한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죠. 자, 1학기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처럼 문학과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독서 범위로 들어가긴 하지만 한 작품밖에 들어가지 않고 독서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면 교과서 내용 출제가 된다면은 보통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은 문학 개념 또 현대 문법 학습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외부 지문, 연계 지문을 위해 수능이든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외부 지문에 좀 대응하는 방식을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학기 때는요, 현대 문법 학습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 현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소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고전 문학 이런 것들까지 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겠죠.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짧기 때문에 할 것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역시 저희 오늘 돌아와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흥진고는 이전처럼 시험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죠. 독해력, 문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3년을 또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직전의 겨울방학에 가장 한가하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까지 한가한 겨울방학은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간이 많을 때 최대한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내신 시험 또 국어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어든 탐구든 이 모든 것에 더욱더 중요한 능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도 저희가 쭉 선행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국어학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요? 자, 잘 보이실까요? 오름교육의 겨울방학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1학년 설명이니까 1학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수업은 지금 문학 개념어가 평일에 하나 있고 통합 수업이라 해서 1년에 같이 듣는 게 토요일에 깔려 있습니다.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문학은 당연히 기본기를 배우고 빡세게 잡아야 하니까요. 또 문법 수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종합해서 들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해력, 문해력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독해 기초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문학, 독해, 문법 다 들으면은 수강료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름 패스, 즉 무한 수강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아무 수업이나 하나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강료가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 수업을 하나 들으면은 다른 수업도 추가로 수강료를 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문학개념과 문법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료는 한 과목만큼만 내고 두 가지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독해력을 조금 더 기르고 싶다는 학생들은 자, 문법 수업, 문학개념 수업 현장에서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독해 수업은 단장으로 나눠서 부담스러우니까 영상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과목이죠. 그렇지만 수강료는 한 과목만큼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강의를 많이 듣고 많이 도움을 얻어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 만약에 온다면은 문학과 문법을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 보실까요? 모의고사 클리닉. 우리 1학년 학생들은 3월에 학교에 입학해서 3월 둘째 주쯤 되면은 생전 처음으로, 태어난 것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 문제당 2분을 넘기면 이게 끝이에요. 한 문제당 1분 내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시험을 하루아침에 그냥 입학한 학생이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름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땡 하고 80분 시간을 재고 다 같이 OMR 카드를 쓰면서 똑같이 시험 보는 분위기에서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답 조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어 성적이 우수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한 최고의 조교들입니다. 따라서 믿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1대1 클리닉 시간인데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공부를 하고 또 국어 과목이라면 언제든지 상주하고 선생님들 질문을 하면서 실력을 1대1로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수강료 추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설명회를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 특전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학교별 심층 분석 자료 그리고 내신 전략 또한 심층 상담 기회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소통 창구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직접 전해주셔도 되고요.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 띄어쓰기 없이 오름 국어 학원이라고 검색하셔서 직접 카톡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네이버 톡톡 역시 가능하고요. 네이버 예약으로 대면 상담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많은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름교육의 소통 창구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되고 또는 블로그로 접속해 주셔도 됩니다. 가장 알아두시기 빠르게 올라오는 곳은 블로그니까요. 블로그 참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국어학원 부원장 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